재발 예방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도박 문제가 재발한다고 믿어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도박 중독에 대한 자료나 영상을 많이 찾아보셨다면 이미 아실 거예요. 도박 중독은 재발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도박 중독은 완치가 없다, 불치병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재발 없이 회복할 수는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데요. 재발 예방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도박 문제가 재발한다고 믿어라 입니다. 단도박과 회복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현 시점에서 내가 도박 충동이 별로 없다는 그 기분, 그리고 미래에도 할 이유가 없다는 막연한 그런 기대에 근거해서 나에게는 재발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이렇게 가정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런 마음에서 단도박이나 회복을 계획하면 계획이 허술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흐른 후에 도박 충동이 왔을 때, 그리고 고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지킬 때 안전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스스로를 믿지 말라입니다. 상담하면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자신감 넘치는 분들이에요. 다시는 도박 안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사 입장에서 그것을 보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보여요. 이제 막 직전까지 심각하게 도박을 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중독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도박을 끊겠다는 동기도 약하고 환경도 도박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단도박이나 회복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허술한데 그냥 자신감만 피력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야구 선수인데 어제까지 1할대를 치는 타자였어요. 그런데 지난번과 상관없이 난 지금 4할을 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회복을 잘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안 되고요. 나는 심각한 중독자이고 여러 가지 유혹과 충동에 약한 사람이다. 나는 여차하면 재발할 수 있고 도박할 수 있는 아주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시고 단도박과 회복을 가정하셔야 안전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른바 고위험 상황을 목록화해 두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도박했던 행동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잘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자신이 대략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도박 유혹이나 충동이 강했고 그때 도박을 했다라는 것들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도박 사이트에서 서비스 포인트 나왔다고 문자가 올 때, 급여 날이 다가올 때, 적금 만기일이 다가올 때, 빚 갚기로 약속한 날이 임박했을 때, 아내와 돈 문제로 크게 다퉜거나, 스포츠 도박하시는 분들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영업하는 일을 하는데 노쇼가 나서 시간이 남을 때 주로 도박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장거리로 출퇴근하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무료할 때, 이렇게 등등 해서 자신이 취약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면 뭐가 좋냐면 일종의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고위험이라는 라벨을 이렇게 붙여놓은 효과가 있어요. 실제 이런 상황이 임박하거나 마주했을 때 일종의 경고음이 울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목록화해 두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시나리오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미리 고위험 상황에 직면했다고 가정하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시나리오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화재 예방 교육이나 훈련 많이 받으시잖아요. 화재가 발생한다. 그럼 첫 번째, 경보기를 작동하고, 두 번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 세 번째,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 네 번째, 탈출 경로를 확인 후 탈출하거나, 아니면 다섯 번째, 구조를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과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이것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준비해 두시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고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거기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즉시 내가 미리 계획해둔 대로 단계별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원 그룹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지원 그룹이라는 게 뭐냐,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뜻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도박 충동이 높거나 고위험 상황일 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상대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원 그룹을 설정하실 때 한 가지 꼭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 적어도 그분이 도박 중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도박 중독의 특성을 모른 채 돕고자 하는 마음만 앞서는 경우는 그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상담받던 상담사나 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으면 그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회복을 위해서 단도박 모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동료 회복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단도박을 해도, 회복을 해도 실제 상황에서 가볍게 도박을 했거나 재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주변이 실망하고 비난할 것 같아서 이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 때에 오히려 갈 때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지원 그룹을 만들어 두시고, 혹시 도박을 하셨더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것을 공개하셔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시는 것이 어떤 추가적인 피해나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5가지로 재발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회복 과정에서의 재발은 필수적인 하나의 과정이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발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 일어나더라도 더 악화된 상황으로 가지 않고 다시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